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왕릉뷰를 훼손하는 김포 장릉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청의 심의가 지난주 다시 보류된 바 있죠. 문화재청은 건설사의 건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전달했는데요. 이를 건설사가 수용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와중에 또 법원도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건설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건설사들은 공사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사이에 앞서 오프닝 때 설명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보류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문화재청은 9일날 오후죠.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분과와 세계문화유산 분과의 3차 합동회의를 열고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 변경 신청권에 논의했고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김포 장릉 주변 역사 문화 환경의 보호 및 세계유산의 지위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제출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는 개선안으로는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역사적 문화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혼유석에서 높이 2.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 문화적 환경 보존적 500m 내에 이미 건립된 아파트와 연계된 마루선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재차율받은 후 다시 재심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보도를 종합해서 또 보면 그 심의 내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층수 높이가 어느 만큼 지켜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시뮬레이션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상 부분 철거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문화재청의 이런 제안을 어떻게들 또 봐야 합니까?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달리 예. 선택지가 없다. 네. 부분 철거 외에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 제안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행정기관인 문화재청이 뭐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 변경 허가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즉 우회적으로 부분 철거를 요구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상 변경 허가를 부결해 버리거나 불허시켜 버리면 모든 책임을 이제 문화재청이 사회적 파장 문제점에 대해서 소위 독박을 쓰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 책임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류 결정을 하는 거죠. 보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건설사들로 하여금 부분 철거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하려는 전략을 취하지 않나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문화재청에서 뭐 사실상 교통 정리를 뭐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화재청과 건설사들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당시 그 심의위에 그 상정해야 할 대상이 건설사가 세 곳 중에 네. 두 곳은 내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회의 내용을 보면 부분 철거를 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함께 전달하면서 더 문화재심의위의 의지를 좀 뚜렷하게 엿볼 수 있었는데, 자, 건설사들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건설사들은 이번에 문화재청이 일단은 철거 방향 제출하고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철거를 담은 개선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계속 보류를 내서 입주 등을 지연시키겠다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문화재청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행정당국이 직접 손에 피 묻히기보다는 우회 전략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어쨌든 건설사들이 이제 대광 ENC야 뭐 JES 글로벌 등은 공사 중단이 좀 길어지고 문화재위원회가 건축물 일부 철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법원의 판단을 요구키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빠졌고요. 나머지 한 곳이니까 대방건설 한 개서만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그 심의에 상정하지 않은 그 빠진 두 곳의 건설사는 지금 이 같은 심의의 어떤 판단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일단은 서구청하고 문화청의 일단은 서구청과 문화청 등의 김포 장릉 주변의 공동주택단 조성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두 건설사는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를 요청한 거죠. 그리고 문화재가 주도한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서 일단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정상적인 걸 밟았고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네. 법으로서 판단을 받고선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법원의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 집행 정지 인용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심의 보류가 난 직후에 이튿날 들려온 소식인데, 자, 공사 재개라는 제목으로 잇따라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서울고법 행정10부 그러니까 부장판사 이원영, 성원주, 양진수 판사는 10일 날 대광 ENC와 대광건영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할 것을 명령을 했거든요. 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하도급 공사업체 등 서로 간의 계약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신청인들은 각 회사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건축물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할 많은 수무량자들이 입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단정짓기가 어렵고 오히려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감정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유형, 무형의 손해에 해당되는 범위 상당하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좀 내용 중에 또 일부를 보면 핵심을 보면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자, 법원 판결로 인해서 일단 공사를 재개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경관 훼손 공방에 대해서 뭐 단정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있다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예. 인용이 되면서 건설사들 입장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고 볼 수 있는 예.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송 과정 어떻게끔 대응해 나가느냐, 변론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할 때는 본안 소송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검토를 하고 감안해서 결정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건설사들이 앞으로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 자신감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경관을 훼손했느냐, 훼손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는 피해죠. 그리고 손해와 그리고 공공복리에 간의 이익 형량을 해본 겁니다. 이익 형량을 해봤을 때 공공복리보다는 건설사들 그리고 수분양자들의 입는 피해, 손해, 보존해줘야 될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공사 중지명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을 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경관 훼손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법적 공방의 양자의 어떤 핵심 사실을 좀 처음 저희가 비교해서 본 것이기도 한데 일단 소송이 불가피하잖아요. 이미 지금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이미 예. 건설사들은 이렇게 두 개의 건설사 이미 빠진 상태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이제 계속 법적 진행을 할 건데 어쨌든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아직까지 장기화 될 건데 예. 근데 어쨌든 공사가 진행된 입장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아직까지 조금 막막하긴 한데요. 이 건설사들은 검단 신도시 사업 시행자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병가 등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승계받은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청이 2017년에 강화된 규제 내용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했거나 그리고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에 제때 통보해주지 않아서 현 사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입장은 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서요. 2014년에 받은 현상 변경 허가는 택지 곧 땅에 관한 것이고 개별 건축물은 2017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 법적으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 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이에 가장 핵심 허가청의 핵심 중 한 곳인 서구청. 자, 경찰에서 압수수색도 받았고 지금 법적 허가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지금 보다 뚜렷하게 밝히고 있어요. 서구청의 입장이 명확해진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부가 택지 받아야 되고 이거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서구청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고시만 했지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청에서도 인천시에다가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서구청에서 말하는 것들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고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그 구청 공무원들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게 징계를 낼 수도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문화재청이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거 다 알려줘야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계속 고심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구청의 태도와 관련돼서 많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네. 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현상 변경 허가의 효력이 택지에만 미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서구청 입장에서는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받은 현상 변경 허가의 효력이 택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아파트까지 효력이 미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이때 인천도시공사가 받은 허가가 건축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법원의 해석,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런 서구청의 주장을 예.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철거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14년을 전후로 해서요. 2017년 고시가 바뀌기 전까지 실제 현상 변경 허가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현상 변경 허가의 효력이 택지까지냐, 아니면은 건축물까지 있느냐. 현상 변경 허가를 택지에 받았다 하더라도 2017년 이전에 다시 건축할 때 건축물에 대한 현상 변경 허가를 받는 사례를 찾아보게 되면 금방 판가름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좀 책임 공방의 어떤 핵심 요지들을 어느 정도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입주자들 취재도 지금 하고 계시죠, 정진욱 기자? 네, 맞습니다. 예. 이 녹화 전에 예. 예미지 이쪽 그 회장님 예. 통해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공사가 이제 법원의 인유 결정 나와서부터 바로 공사가 재개가 됐고, 그러니까 6월달에 입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6월달 입주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지만 또 다른 아파트는 아직 취재를 해본 결과 좀 그래도 불안한 건 여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잠시 동안 멈췄던 거지 과연 이 또 여론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불안한 마음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위원회가 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어쨌든 사실상 철거 권고 조치를 내놨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건설사들이 불응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 내년 6월 예정된 입주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 3,400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된 큰 피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입주자는 좀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현상 변경 허가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냐, 택지냐, 뭐 건축물까지 미치냐 얘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법적 공방에 있어서 논의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뭐 효력 범위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돼 있지만 최근에 또 하나의 쟁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17년에 이제 문화재청 고시로 상위 규범이 무시된 그 고시가 상위 규범을 무시했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보게 되면은요, 역사문화보존 지역을 해당 지자체장,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하고 나서 그 지정된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장이 구체적인 건설 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문화보호 조례를 보면은요, 장릉 부근에는 200m 이내 역사문화 보존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그 200m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건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명확한 근거도 없이 500m까지 확장을 해서 역사문화 보존 지구도 아닌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고시는 잘못된 것이다. 무효다라는 좀 주장이 지금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2017년에 제기된 문화재청 고시가 사실상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경기도 문화보호 조례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앞으로 법리 공방에 있어서 치열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일단 소송을 준비하면서 좀 건설사들 쪽에 필요한 어떤 논리들이 또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좀 건설사 쪽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어차피 재판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최종
뭐 예. 소송을 봐야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상황들은 뭐 주장에 불과하니까요. 사실관계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과 또 관련 기관, 허가청, 또 입주 예정자들의 표정도 명확히 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이제 심사 보류를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입장들을 강조했어요. 자, 문화 행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자, 이 배경이 있거든요. 확고한가요? 아무래도 그 저번에 국정감사 때도 예. 얘기하고 시정제에 또 물어봐. 그 문화청장 불러서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도 이거는 확실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예.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거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조례, 그런 예. 법적인 문제, 200m인데 500m 무리하게 지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하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 왕릉이 이제 하나로 통째로 이제 문화재 유산이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라도 취소가 되면 전체가 다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네스코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예. 물러설 수 없다. 왜냐하면 유네스코가 요번에 요 사건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다가도 공문을 보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도 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이 문화재청장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아무래도 유네스코도 의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여론입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부분에서 취소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건설사니 문화재청에 손을 든 쪽에 또 20만 명이나 동의를 한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고 입주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주자이다. 그리고 산 가정의 가정으로서 집 한 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당위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여론은 반대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판단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법원에 공사 중지 요청 인용을 한 상황에 대해서 네. 지금 문화재청은 심의 보류한 이후에 이 표정의 어떤 기류가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왕릉 40기 하나만 지정이 예. 취소돼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재청이라는 게 또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보존 관리해야 되는 최고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다른 결정을 한다. 뭐 전향적으로 뭐 예. 피해를 입는 입주민들 수분양자를 고려해서 원만한 결정을 하기는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원칙적인 입장, 강경한 입장을 대응할 거라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뭐 서로 강대강 평행성을 달리다가 소송전을 통해서 판단이 되는 형국으로 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의 심의 일정이 2주 뒤라고 했으니까 지금 녹화 일정 기준으로 한 일주일 뒤 정도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문화재청위원회에서 통보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저한테 예. 통보한 거라는데 건설사들 너희들은 일단 이거를 철거해서 계획 갖고 와라. 이렇게 마지막 통보하는 거 보이고 이 건설사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법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진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재산권 그리고 입주자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도 내주고 전세 다 집도 다 팔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리고 건설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 문제인데 결론은 법으로 판단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따라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거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이거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입장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인용했다라고 좀 잘못 말했는데요. 집행정지 신청, 건설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좀 바로잡습니다. 자, 일단 문화재청의 심의위원회의 보류 결정 이후에 재심의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공사는 재개가 된 상황이고요. 주민들도 일단은 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진행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또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